네, 일단 작가님들부터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이제 민트인 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양한 작가님과 커뮤니티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와 계신 다양한 작가님들도 계시고 글로벌 국내외 작가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작가님들을 대표해서 세 분의 작가님들을 모셨습니다. 저쪽 혹시 사운드룸 안쪽에 콘크리트 헬멧 보셨나요? 그 헬멧을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 헬멧 작품을 만들어주신 저희 Y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로서 소개하는 게 사실은 처음이어서 되게 좀 떨리네요. 저는 세상에 많은 위로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김예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약과 작가님이신데요. 라운지 안쪽에 끝에 보시면 저희 아름다운 노란 색깔 작품을 보셨을 거예요. AR로 그 촬영할 수 있는 그 작품인데 저희 작품을 만들어주신 약과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과 실물 작업을 겸하고 있는 약과 작가이고요. 빨간색 나와를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빨간색 나만을 그려주시는 약과 작가님.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그 사운드룸 안쪽에서 그 테이블에 색종이랑 펜 보셨나요? 그걸 직접 관객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마음씨 따뜻한 저희 동골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NFT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 이제 좀 동양 사상적인 것들이나 좀 동양적인 요소들, 철학이나 신화적인 요소들을 주로 현대적인 시선에서 다시 좀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디지털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글맨 작가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동글맨 작가님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이런 동양적인 모티프나 혹은 다양한 대상들을 가지고 다양한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고 계신데요. 작가 소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그 좀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각도로 좀 접근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좀 가볍고 캐주얼하면서 좀 캐릭터 같은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작업들까지 사실은 2022년 초까지 계속해서 좀 작품을 NFT로 한 180개 정도 링킹을 했었다가 그때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시장에서 보시는 젠 클락이라는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그 시기에 좀 슬럼프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다분히 수행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작품이거든요. 저는 동글맨 작가님의 작품 하나를 컬렉팅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귀여운 물개가 이렇게 배를 치고 있는 그런 귀여운 작품,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기도 하면서 그 안에는 누구보다 깊은 이야기들을 담고 계신데요. 그러면 다시 또 약가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약과 작가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가 또 그것도 한 2021년 즈음이었죠. 그때 정말 그 이름처럼 약과를 그리셨었어요. 그 약과의 이름은 혹시 어디서 왔는지부터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팬데믹 기간에 호주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집착하던 게 약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과 작가가 되었습니다. 약과에서 시작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시자 큐레이터이시자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방송 제목을 한번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피아라는 맞습니다. 방송에 네. 잠깐 나왔었습니다. 아트피아에 출연하셔서 이제 작품 활동도 함께 보여주셨던 그런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작품 활동부터 먼저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빨간색 라마, 알로라마를 화자로 희망을 사유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라운지에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라운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은 딥시라는 작품인데요. 깊은 심연의 내면 속에서 희망을 사유하는 나만의 안전한 방, 그 방을 욕조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보시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담았고, 이 옆에 있는 아이패드로 AR을 같이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제 안쪽에서 이런 무거운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시멘트로 만들어진 헬멧을 만들어주신 예서 작가님의 작품 소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 작품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했던 작품이 있어요. 그건 이제 비디오 아트 작품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발발했을 때 제가 이상하게 내가 이거를 엄청 디깅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의 남한에서 태어나서 믿고 있는 제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 대한 그걸 의도적으로 그거와 반대 선상에 있는 혹은 그 외의 스펙트럼에 있는 정치적인 그런 단어들을 키워드 검색을 하면서 제가 그 영상들을 애그리게이션 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예전에는 저희 한국 전쟁 생각해보면 뭐 3사, 방송 3사 혹은 메이저 미디어에서 이제 보여주는 몇 개의 그런 정제되어 있는 정책 영상에 대한 이런 뭐 다큐멘터리적인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들어가 보면 군인들이 월프런트에서 막 여군들 3명이 막 Fuck you, Putin 이러면서 막 이렇게 릴스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 영상들이 매일 올라오고 막 또 다른 월프런트에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기 싫어. 내가 왜 사령관들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는 드론 영상인데 드론 영상이 매일매일 올라온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그 무인 드론에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군사의 영상도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이제 우크라이나 레퓨지 소녀인데 매일매일 전쟁 브이로그를 찍어서 내 레퓨지로서의 삶이 어떤지를 영상을 올리고 제가 그걸 매일매일 봤는데 너무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동시에 과거에는 전쟁이라고 하면 2개의 큰 서사가 있고 나는 A를 선택해. 왜냐면 난 한국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 정치적 서사를 믿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인터넷이 존재한 이후에 전쟁이라는 게 엄청 다면적이고 엄청 다양한 보이스들이 완전 한 곳에서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2주 동안 매일 하고 일단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데 정신이 좀 이상해지다가 내가 더 이상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전 되게 강하게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 이제 작가로 망했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득 깨닫는 게 예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누군가의 머리를 망치로 깨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 가장 솔직한 어떠한 신년에 있는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꺼냈을 때 그것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돈을 그게 너무 무거웠거든요. 제가 너무 무거웠고 그 무게와 그 혼돈을 사운드 아트와 그리고 그 콘크리트로 이제 헬멧을 쓰시면 안에 이제 사운드 루핑이 돼서 계속 나와요. 그 안에는 이제 한국 애국가와 그리고 과거 대통령들의 연설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모습이 들어있고 백범 김구 선생님 연설도 들어있고 그게 5분 동안 믹싱이 되면서 테크노라는 해체주의적인 사운드에 믹싱이 되면서 점점 해체가 되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헬멧이 엄청 무거운데 그 무게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사운드에만 갇혀있는 경험을 저는 공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 민트인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각각 작품에 대한 지시문도 이제 작성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지시문을 보고 이 관객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어떻게 해석해 주실지를 이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저 작품의 지시문도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시문 옆에는 또 빨간 장미가 꽂혀 있잖아요. 그 장미의 의미까지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시문은 되게 심플하게 이제 2개로 했어요. 하나는 Feel the weight이라고 해서 무게를 느껴라. 저는 그 무게를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이제 2개로 돼 있는데 다른 하나는 그냥 혼란스러운 말들을 양면적인 말들을 계속 반복해놨어요. 장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혼돈을 느꼈는데 그 안에서 계속 빠져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이제 세상은 이렇게 혼돈스러운 곳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결국은 내가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고 위로이다 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한히 반복되는 그 콘크리트와 소음
옆에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한 송이의 장미를 상징적으로 놓고 싶었습니다. 네. 헬멧을 벗으셨을 때 왼쪽 편으로 빨간 색깔 장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감과 그리고 저 아름다운 장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차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배 작가님. 저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동굴맨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슬럼프에 들어갈 때쯤 만들어졌던 작품이고 근데 그게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되는 의미 작품을 바라보기 위한 지식 작성을 해주셨는데 그거까지 같이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품이 좀 수행적인 의미에서 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그 출발점은 지극히 좀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서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기억하고 있는 게 다르더라고요. 기억이 둘 중 누군가가 편집되거나 아니면 또는 둘 다 편집되거나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게 곧 자기가 겪어온 세상이고 기억이라는 인지라는 것 자체가 딱 내가 인지하는 순간이 완성이 아니라 그 인지를 한 바로 직후가 이제 기억으로 남아서 내가 인지하는 세상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는 멀티버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각자의 세상과 각자의 인지에 따른 우주가 다르게 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에서는 지금 가장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기억, 그 생각이 무엇인지와 그것을 지금 시간성을 두고서 자유롭게 표현해서 남기고 이걸 한 달 있다가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이 표현한 것의 그 의도 그대로 정확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것. 타인과의 세상도 물론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인지하는 세상과 한 달 후에 내가 느끼는 세상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점, 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감정과 지금의 생각, 기억들을 남기기 위해서 저 색종이와 이 연필을 준비를 해주셨던 거군요. 네, 여기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들도 보면은 정사각 프레임에 이렇게 그냥 색종이 같은 그런 형태의 그 그림들 그려놓은 거라서 같이 좀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그걸 남겨서 내가 사진으로 찍었다가 알람 걸어놓고 한 달 있다 이걸 보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사실 약과 작가님께 드렸던 질문 것 같은데요. 왜 동굴팬이신가요? 원래는 이제 그 레오네 케이브라는 영어 필명을 썼었는데 그 레오네가 제 딸의 태명이었어요. 남자분 나올 줄 알고서 레온 이라고 지었었는데 그래서 누구누구네 골방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레온의 골방 했는데 골방은 좀 그렇더라고요. 영어로 어떻게 딱히 해석하기가 뭐해서 동굴로 이제 짓고 레온의 케이브라고 지었었는데 한국 작가분들이나 이렇게 좀 주변 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앞에 건 빼놓고 그냥 케이브에서 그냥 동굴맨하고 어느 분이 갑자기 편하게 부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SNS에서 이게 이제 더 입에 붙고 고착화돼가지고 저도 그냥 오피셜한 자리에서 동굴맨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동굴 같으셔서 동굴맨이신가 했더니 전혀 다른 의미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약과 작가님께는 다양하게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약과 작가님을 아시는 분들은 약과 작가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냥 작가님이 아니라 여장부라고 표현해 주시거든요. 네, 정말 제가 아는 지금 이 NFT 아트, 크립토 아트 씬에서 한국의 아트 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스피커로도 나가셔서 이런 크립토 아트가 왜 이런 NFT 아트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제 전시 기획도 직접 뛰어들어서 이제 해주시고 계신데 가장 최근의 활동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전시는 한국-일본-예술-교류전으로 일본 시부야에 있는 갤러리에서 저희 작가들과 함께 가가지고 전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 기획하게 된 계기는 항상 언제나 똑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제 판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제 혼자만의 힘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웹3의 가장 좋은 점인데 저희 이제 앞에 앉아 계신 작가님들도 이제 저희 크루 작가님들이 계신데요. 저희 크루 작가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같이 이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크루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거진 30명 정도 저희 작가님들이 계신데요. 저희는 3D, 2D, 실물, 그리고 미디어 아트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신데 저희는 사실은 리드미컬 NFT 클럽에 같이 이제 거기서 놀던 작가님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패밀리 작가님들인데요. 이제는 이제 조금 더 해외로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한국에서도 실물과 디지털 연결하는 작업들과 동시에 해외 전시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시를 기획하셨을 때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 혹은 이런 전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부분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한일 교류전에서 느끼셨던 경험적 이야기도 조금만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제가 해외로 나가고 싶었던 거는 이 안에서는 저희들끼리 계속 같은 파이만 논아먹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작가님은 다 너무 좋고 멋진데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외국으로 나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 장벽이나 지역 장벽이라면 내가 그 물건을 터보면 어떨까? 방금 아까 녹색 갤러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한국에는 이 언커먼 갤러리가 있다면 일본으로 이제 NFT 갤러리로서 녹색 갤러리라는 곳을 만나실 수 있어요. 이곳에서 계속해서 작가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같이 이제 다양한 활동 진행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선 실물 작품을 내주셨어요. 혹시 이제 이런 크립토 아트와 관련된 이제 작품을 혹시 민팅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네, 저는 되게 매체의 본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프로덕트라고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소셜 뭐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경계를 이상하게 허무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매체에 진본서 개념을 입혀서 이렇게 민팅을 하고 거기에 레코드를 남기는 것도 이제 당연히 저는 도구가 있으니 당연히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쟁에 대한 작업을 했을 때 그 영상 매체들을 제가 다 이제 소셜에서 모아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이제 제가 올리고 그거를 제 웹사이트 링크를 거니까 계속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조졌다 이거 이렇게 내가 그냥 소셜에 쓸 수가 없구나 이거 그리고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막 다크웹에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다크웹에 있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저희가 생각하는 클린 웹에 올라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작업을 계속 할 거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탈중화가 돼 있는 걸 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매체의 본질과 좀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립토 아트라는 게 이 작업에서는 좀 빼놓을 수 없는 그 도구인 것 같아요. 페인팅 하려면 물감 써야 되는 것처럼. 되게 재밌는 지점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원본성, 진본성을 이제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왜 이 전시를 해야 되지? 왜 크립토 아트를 해야 되지?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런 도구적인 이제 장르적인 크립토 아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이제 보시는 이런 소통의 지점에서도 있을 것인데 혹시 앞으로도 이런 크립토 아트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도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 되게 다양한 매체를 탐험하는 걸 좋아하는데 변하는 것들 사이에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는 이제 제가 세상에 위로를 전달을 하고 싶다라는 그 미션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크립토 아트 그리고 뭐 페인팅 그리고 스culpture 이거를 제한하지 않고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그 도구를 진심으로 사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도구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로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다크웹에도 접속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 Y 작가님, 예서 작가님의 이제 작품들을 저는 사실 웹사이트를 엄청 디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려주신 그 첫 번째 작품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는데 결국 이분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든 바로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사랑이 담겨 있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써보고 맛보고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해 보면서 이제 작품들을 만들어 가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작품 얘기는 또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습적으로 도금현 작가님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지만 교육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NFT와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강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심화 과정까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혹시 그 소개도 잠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루디움이라는 크립토 온보딩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크립토 온보딩 교육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은 약간 좀 전환점에 와 있어요. 루디움이 계속해서 더 보트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을 해오다가 올 10월 정도에 이제 마지막 시즌을 종료를 하고 루디움 주관이 아닌 그 더 보트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길드 형태로 좀 조직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조직에서 이제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트랭크스라는 친구와 겸이라는 친구와 제가 셋이서 팀을 결성해가지고 기존에 진행하던 교육을 루디움이 아닌 저희 더보트 길드 입장에서 이제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다만 이제 루디움에서 하던 형태와 흡사하게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커리큘럼 간소화랑 요즘 또 너무 좀 갑작스럽게 변한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커리큘럼에 담다 보니까 그 대대적인 커리큘럼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또 다음 시즌을 모집하고 오픈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만나뵀던 분들 중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가장 쉽고 알기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렇다면 더 보트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이 더보트의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만들고 있는 그 개개인들이 사실 목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2021년에 이제 NFT 크리에이터로 입문을 하면서 이쪽 씬에 좀 진입을 하게 됐는데 그간 겪었던 좋은 면도 있고 뭐 밝고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도 많이 봤지만 그 과정에서 안 좋은 부분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중점을 두는 것들은 그 안 좋은 부분들이 뭔가 좀 막연하게 어설프게 알거나 막연하게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오해에서 비롯한 그런 것들 또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 생태계를 위한 좀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사리사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악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봐서 그런 좀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조금이라도 이 교육 프로그램 상의 그런 건전한 방향성이라든가 좀 건설적인 생태계를 위한 그런 논의들을 같이 담을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온보딩 하면서부터 좀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온보딩을 하고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좀 커리큘럼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보트에 참가하려면 아무나 참가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전혀 제한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는 저 루디움에서 진행한 더보트 프로그램은 서로 나이 공개 안 하고 현실에서의 뭐 포지션이나 직업 이런 거 공개 없이 다 평어로 소통을 했어요. 대략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평어로만 진행을 해왔던 프로그램이어서 뭐 참여 제한 없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꼭 다시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NFT를 시작했을 때 이제 NFT에 대한 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림 그려볼 수 있대, 그림 팔린대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장 필요한 지원이자 서포트가 바로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약과 작가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도구로 작품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제가 1.5세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21년도 8월쯤에 제가 쓱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미디엄을 탐구했어요. 픽셀도 해보기도 하고 스톱모션도 했었다가 그냥 페인팅도 해보고 정말 일러스트레이션을 다양한 걸 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하나로 모아져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양가 작가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문장과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냥 부딪히면서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 분인데 가장 최근에 한일교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이전에는 직접 제가 이런 사랑의 열매 두드려서 우리 같이 행사해요 라고 해서 이제 재밌는 행사도 만들어 주셨었잖아요. 그런 이제 소개도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도 비슷한 일을 쳤었는데요. 그때도 전 주변 사람 좀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아트페어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와 함께 같이 전시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때 정말 그냥 주변에서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었던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작가님들도 계셨고 같이 옆에서 제가 만든 일을 치워주시는 작가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실패해도 우리 웹3 친구들은 나를 믿어주고 그 다음에 또 기대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계속 사고를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가 작가님과 함께 저도 사고를 좀 계속 치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아티스트 토크 시간도 곧 끝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한 말씀씩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혹시 이번 전시 참여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물맨 작가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거는 좀 예상했어요. 이 전시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시 한번 슬럼프에서 슬럼프 종류가 그거였어요. 블록체인을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내 걸 왜 NFT를 내야 되지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중간에는 그걸 뭐 어떻게든지 말로 갖다 붙이고 막 그럴듯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도달한 결론은 그냥 계속 해보자 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는 여정 자체가 좀 나한테 길게 보고서 가야 될 길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기를 좀 확실하게 제공해주는 전시가 된 것 같고 여기 참여하신 작가분들과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분들 여태까지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서로 힘 합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크립토 아트 씬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저도 거기서 어떻게든 같이 힘을 한 손이지만 보태가지고 같이 밀고 끌고 어깨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사고를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가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연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뵌 분들도 많고 그리고 새로 만난 분들도 다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내년도 즐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사고 쳐요. 감사합니다. 예선 Y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일단 첫 전시여서 되게 그게 저한테 출생 같았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떨렸고 세상에 이제 작업을 좀 내놓는 거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앞으로도 예선님의 작품 그리고 저희 약가 작가님 그리고 동굴맨 작가님의 작품을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같이 열심히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작가님들과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 토크 세션 끝나고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더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수고하신 세 분의 작가님들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